우리 편에 서서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주시는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또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건물이나 또는 뭐 새로운 상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 그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 할 때는 네, 어떤 이렇게 기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 끝나고 나면 나 뭐 한번 해봐야지. 네, 그렇죠. 이런 생각들 많이 네. 갖게 되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 대항력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저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임대인이 밀린 세금과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명쾌하게 해주셨잖아요. 네, 자,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네, 그 대항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런 주제는 이제 많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네, 대항력,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알기 쉽게 오늘은 법률적 용어를 쓰긴 쓰겠지만 네, 일반적인 용어를 좀 써서 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냐면은 대항력. 대항력이 뭐냐?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상가를 얻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주인 상가의 주인이 소유자가 네. 바뀌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 그 새로운 소유자가 당신 그 장사하지 말고 나가.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 무슨 소리야? 나는 전 주인하고 계약해서 네, 내가 임대차 여기 잘하고 장사 잘하고 있는데 나는 나갈 수가 없지?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이게 얘기하죠. 대항력이에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나가라고 한다고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난 전 주인하고 했고 네, 집주인이 이 상가 건물의 주인 바뀐 거하고 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음. 내가 당신한테 월세 잘 주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주인 바뀌었으니 나가라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네, 이게 법률적으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3조 2항의 임차 건물의 양수인 네, 새로운 주인이겠죠.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 이렇게 돼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로부터 새로운 주인 B로 바뀌었을지라도 그 B는 새로운 임대인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나가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법률적에도 이렇게 포함이 되게끔 예. 임대차 보호법 3조 2항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계약을 할 때 전 주인에게 이런 상황을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법률도 무시하고 먼저 주인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나가라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네, 예.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원래는 등기 제도를 마련해 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등기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등기에 전세권을 설정해서 장사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또 서민들 사이에서는 또 안 하는 부분이 비율이 높으니까 네네.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서민들을 보호해 주려고 전세권 등기가 안 돼 있을지라도 네. 어떠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전세권이 설정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동등한 지위를 주는 것뿐이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원칙은 등기해서 들어가야 그렇죠. 됩니다. 등기부에 등록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이용을 안 하니까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국가가 특별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것이 상가 네. 임대차 보호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긴 하나 네. 가장 정확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는 게 최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그 쉽게 해주시나요? 잘 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한민국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는 국회에서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네. 그런 여차저차한
사정들이 있는 거군요.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법률적인 지위를 갖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게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는 아닌 말씀을 거죠. 해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전에 그러면 뭐 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상가 건물을 내가 인도를 받고 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아. 이 두 가지만 하면 이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날부터 네, 네. 인도를 받든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든지 아무튼 둘 중에 마지막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의 다음 날부터 이제 나는 임대차에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뭐 나가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함부로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럼 계약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기? 어차피 이제 계약서가 썼겠죠. 네. 계약서는 썼겠고 계약서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 확정일자와 관련된 것이고 네, 네. 뭐 계약서는 일단 썼다고 보고 일단 상가를 내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네.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은 해야죠. 네, 네. 이 두 가지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려 할 때 예.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 포함이 된 계약서 거죠. 네, 네, 이미 포함됐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그래야만 발급이 될 예, 것이다. 예, 예.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네. 대항력이 생긴다. 예. 요것도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예,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2항하고 1항하고는 약간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법에는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경매가 되든 어쩌든 어차피 나는 이 집에서 장사를 내가 계약한 종료일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특별하게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건물이 경매를 당했어도 네. 내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예. 그 제외되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시겠다는 경우를 얘기죠? 나누어서 어느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보호가 되는지. 네네. 이제 제가 장사하는 이 건물이 경매가 돼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네. 이런 경우에 나의 임차권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있냐? 아니면 나의 임차권도 사라지냐? 네네. 그거 이런 중요하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경매에 의해서 음. 소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내 그렇죠. 권리가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겠다고요? 예. 자, 일단 해주시죠. 경우를 나누어서 그 어떤 상가에 들어가는데 앞에 저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요. 네. 깨끗해요. 깨끗해요. 예. 이런 경우에는 나의 임차권이 경매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임차권은 그대로 살아있다. 나는 계약 끝날 때까지 장사를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네네. 편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러 어디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많죠. 네네. 그리고 내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이때 많죠. 경매가 되잖아요. 예예. 임차권은 안 됩니다. 그 먼저 그 근저당을 잡으신 분이 우선순위입니까? 네. 그렇게 거기서 경매가 되면 네네. 이게 임대차가 승계가 안 됩니다. 그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조금 이제 세밀하게 나누자면 네네. 내 앞에 A라는 근저당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내가 임차권 들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내 뒤에 또 두 번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네네. 처음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걸 A 근저당이라고 치고 네. 제가 임차권 들어갔고 그다음에 B라는 근저당을 누가 했어요. 내 후순위로. 네네. 이때 A가 A 근저당으로 경매를 쳤든 네. B 나보다 후순위의 근저당으로 경매를 쳤든 네.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찌됐든 누구든 근저당을 통해 가지고 저다 경매를 신청을 해버리면 네네. 모든 근저당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후순위 B라는 근저당을 가지고 경매를 쳤다 할지라도
A 근저당을 기준으로 저의 임차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내 전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보시고 네, 네. 내 이전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상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네, 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보증금을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 A든 B든 A는 전이기 때문에 네. 알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감수를 했는데 네, 예. 또 알고 봤더니 건물 주인이 네. 또 다른 곳에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후순위에 있는 B가 근저당을 이용해서 경매를 하더라도 네. A와 동일한 거네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임대차가 사라진다는 거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임대차. 그래도 이제 대항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건물을 인도받아 장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했죠.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말씀드린 확정일자까지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내 B라는 이 후순위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보다는 내가 우선순위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는 대항력 플러스 우선 변제권 이 두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네. 대항력은 뭐냐? 나는 임차인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다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항력이고 네. 우선 변제권은 내 보증금을 누구보다 선순위로 내가 가져갈 수 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임대차 근저당 임대차 들어갈 때 근저당이 안 잡힌 건물은 거의 없지만 없죠. 예. 그래도 내가 최소한 변제받을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려면 네. 그 근저당 금액이나 이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겠네요. 알 필요가 있고, 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지만 확정일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이번에는 네, 네. 어찌됐든 간에 등기 제도를 이용하는 게 맞다. 근데 네. 그걸 이용을 안 하고 집주인이 좀 꺼려하니까 건물 주인이 꺼려하니까 그냥 저희 건물에서 장사하고 인도받아서 장사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업자 등록하면 임차인이 있는 걸로 그렇게 봐줘서 제3자한테 즉 새로운 소유자나 낙찰자한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네. 대항력이다라는 네, 얘기예요. 네. 이 사업 요즘 웬만한 분들 많이 안 된다고 걱정들 하시는데 네네.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참 다방면에 박식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많이 보호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다시피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하다 보면 또 경매가 될 수 있고 내 들어갔을 때는 근저당권이 뭐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조그만 게 하나 근저당권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네. 또 이제 후순위가 들어와 가지고 네네. 네, 다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그 사람이 근저당권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내가 들어갈 때 앞에 근저당권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내가 마음 놓고 들어갔는데 이게 나랑 나의 생각과 달리 내가 이 장사를 여기서 못 하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좀 제가 법을 모르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1순위가 굉장히 적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임대차를 낸 거거든요. 네네. 근데 2순위를 할 때는 임대차를 들어온 분에게 건물 주인이 네. 나 이곳에 근저당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그런 거를 우리 임대차 들어오신 분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등기부는 자주 등기부를 열람해야 되나요? 예, 열람을 해야죠. 열람을 해서 아.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금 어떤 경매라는 것은 극단적인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있고 내가 그 집에 제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임차권을 얻어서 갔다 할지라도 네네. 그냥 근저당 안고 사지 않습니까? 네네. 네, 새로운 소유자도 근저당권을 네네. 안고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그렇죠. 특별히 이제 조금 안 좋은 시기에 그 뭐 건물도 안 팔리고 건물 네네. 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매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때는 좀 한꺼번에 이제 휘말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래서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대항력은 당연히 갖추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확정일자는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그럼요.
네. 그래야 내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장사를 못하고 이 집에서 나가더라도 내가 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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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게까지는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건물에 뭐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다 해놓고 그런 거는 전혀 보상받을 어렵죠. 길이 없죠. 경매까지 됐는데 그런 걸 집주인이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뭐 인테리어 뭐 몇 억씩에서 인테리어 했는데 네. 네. 뭐 한 5년 6년 장사하려고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갑자기 경매 맞아가지고 그 인테리어 비용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래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차를 이제 상가를 네. 임대하려 할 때는 네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네. 과연 근저당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네네네. 그리고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건 모두 해놔야 된다. 해놔야 된다. 근데 그 등기부등본 같은 건 건물 갖고 계신 분이 잘 안 해주려 하지 않나요? 아니 등기부등본은 지금이라도 뗄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아니죠. 설정을 잘 안 네네. 해주시려고 하지만 네네. 그것은 이제 상가를 얻을 때 네. 그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구하세요. 아, 요구를 하면 되는군요. 이걸 하자. 네. 등기부를 등록하고 네.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뭐 1억 2억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니까 네네. 자주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예, 예.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예예.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항권에 대해서, 대항력에 대해서 네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정말 열심히 대비를 한다고 해도 잘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있죠. 네. 알면서도 당합니다. 네, 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야 되겠고 네. 우리 김구 변호사님의 얘기를 꼼꼼하게 잘 들여다 보면 네. 답이 거기에 있다. 예.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 김구 변호사님 이런 프로그램을 올리고 있으니까 네.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다음 주에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돼서 또 뭘 네. 얘기해 주시겠다고요? 지금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뭐 대항력 이런 말씀을 비교적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같은 것도 많이 들으셨고, 근데 이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생각보다. 네. 전문가들도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올립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확정 일자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 올릴 테니까 이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명쾌하게 여러분들 편에 서서 해결을 해주시는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오늘은 여기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